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8월 12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시장이 내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반도체를 중심으로 별다른 상승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상승보다는 크게 급락이 나오면서 굉장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었던 한 주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 코스피는 0.3%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0.2% 소폭의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를 보면 오늘도 역시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굉장히 약세 흐름이 이어졌고 또 포스코하고 삼성물산까지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가장 좋지 못했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네요. 자,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20% 밑에서 하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말인가 올해 초를 기억해 봤을 때는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까지 25% 전후의 시가총액 비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시가총액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 참 계속되는 반도체 실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도 여전히 LNF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코스피에서는 삼성 SDI가 약 반년 만에 신고가를 경신하였죠. 그래서 확실히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지금은 2차전지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코스피가 6거래일째 하락이 나오고 있고 오늘만 외국인이 1조 8천억 원의 강한 순매도로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틀 동안 3조 4천억 원의 순매도로 보여주었는데 확실히 이번 주에 매도폭이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3거래일 만에 상승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삼성전자는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의 강한 순매도가 나왔고 그래도 기관은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어제하고 동일하게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약 8천억 규모의 강한 순매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던 삼성 SDI. 지금 코스피 지수의 흐름과는 다르게 6거래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도 6거래 연속으로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정말 2차전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던 카카오. 카카오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도 모처럼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기아, LG화학, 삼성 SDI, SK텔레콤, SKI테크놀로지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카카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카카오뱅크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시장이 그렇게 좋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을 살펴보면 오늘도 다시 한번 연내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이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조금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국내 시장의 환율이 크게 상승을 했고 또 시장 자체가 좋지 못하다고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난 1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코스피가 미국의 나스닥과 일본, 대만, 유럽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까지 다양한 국가들보다 더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국내 시장에 많은 힘이 생겼고 또 우리가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하였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믿고 투자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이 때문에 미국 3대 지수 중에서도 나스닥이 조금의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일단 전년 동기 대비 5.4%의 상승이 나왔어요. 13년의 최고치라고 하는데 일단 저번 달에 예상했던 것이 5.3%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상치보다 상회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렇게 크다고 볼 수가 없고 예상했던 것과 비슷한 수치로 나왔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미국 3대 지수도 크게 조정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많은 기업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기업들의 이익이 정점을 달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이 나올 때는 인플레이션 우려감보다는 더 이상 이익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모건 스탠리에서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고 매도 리프트를 발행했는데 주된 이유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D램 가격이 하반기에 정점을 달할 것이고 그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둔화가 예상이 된다. 이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5만 6천 원에서 무려 8만 원까지 거의 절반 가까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고 삼성전자는 9만 8천 원에서 8만 9천 원으로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제까지는 어쨌든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낫겠다는 취지였다면 오늘 이런 내용과 함께 지금의 주가의 하락, 충분히 4분기의 D램 가격 하락과 함께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촬영 시점 SK 하이닉스가 10만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직전 고점 대비 약 40% 가까운 큰 주가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부분은 하반기에 D램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그로 인해 SK 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만 6거래일째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KB금융을 제외하고 제가 개별 종목으로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온 것은 거의 쳐다보기 드물 정도로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금의 가격, 모건 스탠리가 불을 지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로 인한 투자자들의 투매까지 나왔고 조금은 과도한 측면으로 주가가 하락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솔직히 바닥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재료보다 강했던 것은 주가의 위치였기 때문에 저처럼 낙폭이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고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충분히 종목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과감하게 매수의 관점으로서 한번 쳐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반등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항상 과거의 패턴들이 그걸 증명해 주었습니다. 자, 코스피를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가가 크게 급락을 했을 때 물론 여기가 저점이겠지, 그리고 여기가 저점이겠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고 아무도 여기가 저점이라고는 확신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업 자체가 문제가 없었고 단지 하반기에 존재하는 걱정거리, 그걸로 인한 주가가 하락이 나왔다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반기보다는 내년부터는 다시 D램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주가에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도하게 하락이 나왔다면 분명히 투매에 의한 하락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은 알 수 없겠지만 조금은 긴 시각으로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을 취한다면 충분히 빠르고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기회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모건 스탠리에서 SK 하이닉스 주가를 팔아라 매도 리포트를 발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불과 2개월 전에 삼성 SDI하고 LG화학도 매도 리포트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지난 기사를 살펴보면 자,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 SDI 팔아라 목표 주가를 5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그 때문에 삼성 SDI의 주가도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당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삼성 SDI의 주가를 보시면 직전에 매도 리포트가 나왔고 그런 내용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여기 5월 31일입니다. 파란색으로 음봉 하나 보이죠? 자, 그런데 차트의 흐름을 보세요. 매도 리포트가 나왔을 때는 주가에 큰 하락이 나왔지만 며칠 동안은 조금 횡보를 했고 결국에는 그 매도 리포트가 나왔던 그 당시가 주가의 가장 바닥이었다.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가는 어떻게 되었죠? 사상 신고가를 경신했고 무려 40% 가까운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말고 LG화학도 있었죠. LG화학은 모건 스탠리가 아니라 CS에서 매도 보고서 나왔고 처음으로 이 내용이 나왔던 날짜가 5월 26일이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LG화학의 차트를 보시면 처음으로 매도 리포트가 나왔던 5월 26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약 11%의 주가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물론 삼성 SDI에 비해서 강한 상승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매도 리포트가 나왔던 그 당시 그 시점이 주가의 바닥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었던 것이 5월부터인데 그 이후부터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때마다 주가는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정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이 매도 리포트를 발행한 것인지 아니면 공매도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물론 결과는 알 수 없겠지만 아무튼 공매도가 시행된 5월 이후부터 유독 성장주를 중심으로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그때마다 주가에 급락이 나왔던 것을 보면
약간은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는 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삼성 SDI와 LG화학을 보여드렸던 대로 항상 매도 리프트가 나왔던 그 당시, 그 이후 주가에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항상 그 시점이 바닥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 SDI와 LG화학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지금이 바닥이다, 그걸 증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참조할 필요가 있고, 또 내용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4분기에 디램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그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에 하락이 나왔다면,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4분기보다 내년에 대해서 더 많이 기대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내년 특정 시점이 되어서 디램 가격이 반등이 나올 것이다, 분명히 그런 내용이 쏟아질 거예요. 그로 인해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과는 관망을 하되 한번 과감하게 베팅해볼 수 있는 관점도 가져보는 것이 좋은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솔직히 화도 나고 조금 겁도 나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너진다는 것은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진다는 내용이니까 지금처럼 디램 가격이 하락하던 반도체의 흐름이 좋지 못하던 그런 내용은 다 부가적인 내용이고, 결국에는 항상 이런 내용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다, 그 점 하나만 기억을 하신다면 조금은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엔 모건 스탠리가 틀렸잖아요. 삼성 SDI 팔아라고 했는데 오늘 신고가 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외국계 증권사 믿지 마시고요. 정답은 여러분들 기준과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갤럭시 폴더블 폰이 공개가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을 봤을 때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번 언팩 행사에서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대중화입니다. 그동안 폴더블 폰은 조금 비쌌기 때문에 사용이 꺼려졌고, 또 워낙 비싸다 보니까 아무리 사고 싶어도 마음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행사에서 가장 큰 핵심은 폴더블 폰의 가격을 낮추고 대중화 전략을 취하겠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2023년이 된다면 폴더블 폰의 시장이 10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년 뒤면 아이폰의 폴더블 폰도 출시가 될 텐데 미리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겠다, 이런 포석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삼성전자 의도대로 정말 대중화가 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대중화에 칼을 갈았다는 것은 앞으로의 점유율을 공고히 하겠다, 이런 의도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반도체 관련주도에 힘을 못 썼던 하루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보신다면 충분히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언제나 화이팅 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